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깔끔하게 목욕을 마치고 나왔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부위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요. 70세를 넘어가면서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달리 변화하고 수십 년간 해왔던 위생 습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하지만 종종 대충 넘어가기 쉬운 신체 부위 세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들을 소홀히 하면 감염, 염증, 심지어 심각한 건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면역력과 전반적인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부위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매일의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은 매일매일 우리 삶을 떠받치는 진짜 영웅입니다. 체중을 온전히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며 걷고 서고 이동할 수 있게 해주죠. 발은 그야말로 우리의 독립성과 활동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 관리는 목욕할 때 대충 헹구는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런 무관심이 위험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발이 우리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발 관리는 단순한 편안함을 위한 게 아니에요. 건강을 지키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보존하는 핵심이죠. 나이 들수록 발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발을 특히 취약하게 만드는 변화를 겪습니다. 혈액순환 저하, 혈액순환이 느려져서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아요. 피부 변화, 발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자연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이런 건조함은 갈라짐으로 이어지고 세균이나 곰팡이가 들어갈 틈을 만들어줘요. 면역력 약화, 나이가 들면서 감염에 맞서 싸우는 힘이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병, 말초혈관 질환,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위험이 훨씬 높아요. 당뇨병은 신경 손상을 일으켜서 발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처나 감염이 심해질 때까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혈액순환 장애까지 더해지면 궤양이나 심한 경우 절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흔한 발 문제들과 그 결과 무좀 발가락 사이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무좀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조건이에요. 처음엔 가벼운 가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봉화지겸 같은 심각한 세균 감염으로 번질 수 있어요. 건조성 피부, 이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에요. 발 뒤꿈치나 발바닥이 갈라지면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서울에 사는 75세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목공일을 하시면서 활동적으로 지내셨는데 은퇴 후 발 뒤꿈치 건조함과 발가락 사이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작은 갈라짐이 아물지 않는 궤양으로 번졌고 결국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와 특수 신발까지 처방받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김 할아버지는 발 관리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하고 후회하셨어요. 올바른 발 관리법, 주기적으로 살펴보기, 목욕하실 때나 양말 갈아 신으실 때 발 상태를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은 가족분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대로 씻기,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로 발가락 사이까지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말리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발가락 사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헤어드라이어 시원한 바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적절한 보습, 발등과 발바닥에만 무양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면 안 돼요. 습해져서 무좀균이 생기기 쉽거든요. 올바른 신발과 양말, 통기성 좋은 면 양말과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신발도 번갈아 가며 신어서 완전히 마를 시간을 주세요. 매일 10분도 안 되는 시간 투자가 여러분의 건강과 독립성을 지켜줄 거예요. 사타구니 민감하지만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사타구니 부위는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꼭 신경 써야 할 부위예요. 이 부위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피부 주름과 움직임, 제한이 더해져서 염증과 감염의 온상이 되기 쉬워요. 사타구니가 취약한 이유. 피부 주름이 많고 따뜻하며 습해서 세균, 효모균,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나이로 인한 변화들. 움직임 제한, 몸이 뻣뻣해져서 구석구석 씻기가 어려워져요. 피부 변화,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져서 분비물이 고이기 쉬워요. 요실금, 가끔씩이라도 소변이 새면 피부 보호막이 약해져요. 기저질환, 당뇨병이나 비만이 있으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져요. 흔한 문제들. 관찰진 피부끼리 마찰해서 생기는 염증으로 빨갛게 짓무르고 따가워요. 곰팡이 감염, 무좀균이나 칸디다균 감염으로 극심한 가려움과 따끔거림을 일으켜요. 부산에 사는 82세의 할머니는 독립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정기적으로 목욕을 하셨는데도 사타구니 부위에서 계속 냄새가 났어요. 창피하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며 참으셨죠. 결국 며느리 권유로 병원에 가보니 사타구니 주름에 습기가 차서 생긴 가벼운 곰팡이 감염이었어요. 간단한 관리법만 알려드렸는데 몇 주 만에 완전히 좋아지셨고 이게 내 기분과 컨디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몰랐다. 이제 다시 내가 된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타구니 관리법. 매일 청소, 샤워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근한 물과 순한 무향 비누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완전히 말리기, 깨끗한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말려주세요. 피부 주름 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야 해요. 습도 조절 필요하면 옥수수 전분, 파우더나 아연 크림을 발라주세요. 활석 파우더는 피하세요. 적절한 속옷, 헐렁한 면 속옷이나 통기성 좋은 소재를 선택하세요. 매일 갈아입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 체크, 15초만 시간 내서 냄새나 가려움,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배꼽, 작지만 소홀하면 안 되는 곳. 배꼽은 별로 신경 쓸 것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의외로 문제가 되는 부위예요. 배꼽이 중요한 이유. 배꼽은 움푹 들어가고 따뜻하며 종종 축축한 부위라서 땀, 각질, 보풀하기, 비누 찌꺼기가 쌓이기 딱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 깊어진 배꼽, 복벽이 약해지면서 더 많은 이물질이 쌓여요. 면역력 저하, 작은 감염도 이기기 어려워져요. 관리 소홀, 작고 눈에 잘 안 띄어서 관리에서 빠뜨리기 쉬워요. 처음에는 희미한 냄새나 가벼운 가려움으로 시작해요. 무시하면 백고병이라는 의료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어요. 경기도에 사는 79세의 박할아버지는 평소 위생 관리를 꼼꼼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배꼽만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가벼운 가려움으로 시작된 게 점점 심해져서 결국 효모 감염으로 진단받으셨어요. 이렇게 작은 곳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기적 청소, 면봉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를 묻혀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완전히 말리기, 헤어 드라이어 시원한 바람도 활용할 수 있어요. 매일 체크, 빨갛게 되거나 분비물,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문제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발, 사타구니, 배꼽, 이 세 곳은 단순히 씻어야 할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중요한 곳들이에요. 발, 독립적인 생활의 기초. 사타구니, 존엄성과 편안함을 지키는 곳. 배꼽, 작은 관심으로 큰 문제를 예방하는 곳.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고 꾸준한 관심에서 나와요. 이 세 부위를 매일 관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5분 정도지만 그 효과는 정말 크거든요. 감염과 염증 예방, 편안함과 활동성 증가,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 병원비 절약과 독립성 유지.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뭔가요? 발가락 사이 말리기의 중요성일까요? 사타구니 부드러운 관리법일까요? 아니면 배꼽 관리의 필요성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앞으로 실천하실 계획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